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MBC 기자회견 보니까 아나운서들 일은 안 시키면서 월급은 뭐 꼬박꼬박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6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격리와 업무 배제, 왕따,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의 차별, 그리고 이를 거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 것, 집단 따돌림 등을 적시하며 MBC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격리된 것은 비단 공간만이 아닙니다. 전산망도 차단됐습니다. 회사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사내 포털에 우리 아나운서들에 대한 방침을 공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글을 아직도 볼 수조차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는 받지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온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를 외쳐온 문화방송은 판결문에 쓰인 근로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 뭐 이런 게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갖춰질 때 괴롭힘이라고 인정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도 인정되는데요. 온라인도 인정이 된다는 건데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그러면? 네, 지위의 우위라는 것은 이제 회사 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수직 관계가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회사 내 직급, 직위상 우위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그리고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그리고 근속 연수, 전문 지식, 노조 가입 여부, 감사나 인사부서 같은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 유형별로 보면은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부당 업무 지시, 따돌림, 차별, 강요 등으로 나뉩니다. 이건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흔한 걸로는 퇴근 후에 늦은 저녁이나 출근 전인, 이른 아침에 카톡 등을 통해서 업무를 닥달하거나 재촉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또 너무 안 시키는 것, 이것도 다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뭐 술 강요나 여자 속이 압박 이런 거는 뭐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업무가 밀렸거나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을 때는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에 대한 대법 판결을 준거로 삼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제3자가 봤을 때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성추행이 인정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도 평범한 제3자가 봐도 저건 너무한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가 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걸 목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직장 내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팀에 하면 되고 보충 처리팀이 있다면 그곳에 하면 됩니다. 신고 주체는 괴롭힘을 당한 본인, 나아가서 이를 발견한 제3자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이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뭐 그렇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첫 입법이니만큼 처벌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율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한 한정혜 의원은 네.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서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뭐 법안은 발의가 됐고 상식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